이번 시간부터는 응용 측정 실습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응용 측정 실습은 공구 현미경 등 각종 측정기를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측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측정기의 원리, 사용 방법, 데이터 정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익히는 과목입니다. 도면 해독을 통해서 적절한 측정기와 측정 방법을 결정하고 측정 결과가 도면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주당 3시간씩 15주간 총 45시간에 걸쳐서 실습과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과제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과제는 여러분이 이미 배운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하이트 게이지, 실린더 게이지,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 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오토콜리메이터, 전기 마이크로미터, 공구 현미경,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 공기 마이크로미터,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은 새로 배우게 됩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각 과제 실습 시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략적인 과제 소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한 진직도 측정입니다. 오토콜리메터라는 광학적 측정기를 이용해서 정반의 진직도를 측정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나 측정기 명칭은 가급적 영어로 표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도면이나 기술 문서에 영문 표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습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익숙해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반의 대각선 DB의 진직도를 측정합니다. 측정을 위해서는 오토콜리미터와 반사경, 그리고 철제자와 마그네틱 블록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토콜리미터가 설치가 되고 정반의 대각선 방향으로 철제자를 설치한 후에 마그네틱 블록을 이용해서 정반과 철제자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이유는 진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반사경이 이 자를 타고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는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반 위에 이 반사경을 올려놓고 철제 자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반의 높이차를 측정합니다. 간단하게 그 원리를 살펴보면 이런 정반이 있습니다. 정반이 완전한 진직이라면 여기서 오토콜리메터로 빛을 쏘고 반사경에서 이 쏜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할 때 완벽한 진직도라면 반사경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반사되는 빛이 같은 위치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처럼 정반 자체가 어떤 진직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빛을 쐈을 때 반사되는 각도와 여기다가 빛을 쐈을 때 반사되는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위치와 이 위치에서는 이 반사경의 각도가 이만큼의 각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만약에 반사경의 인면의 길이가 105mm라고 가정을 하고 이 반사경의 차이가 1초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105에서 이 각도가 1초가 되니까 결국 이 높이차는 약 0.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각 위치마다 반사경을 올려놓고 그 반사경에서 반사되는 빛의 각도차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구하는 이제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실습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반의 진직도를 측정하는데, 만일 정반의 진직도를 여러 방향을 측정을 하면 이쪽 방향도 측정하고 이쪽 방향도 측정하고 이쪽 방향도 측정하고, 그래서 정반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대각선 방향 그리고 각 길이 방향을 측정하면 각각 측정한 진직도를 조합해서 평면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도는 진직도의 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직도를 여러 군데 측정을 해서 평면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2학기 때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콜리메이터를 이용한 진직도 측정은 반사경이 자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Z축의 높이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와 Z축을 측정하는 2차원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습 과제는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구멍과 홈의 폭을 측정하고 구멍과의 거리 및 대칭도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하이트 게이지 그리고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구멍과의 거리와 대칭도를 구합니다. 도면에 제시된 A, B, C, D, E, F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을 전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C 값이다. C는 여기서 요 값, C라는 것은 요 홈의 폭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을 구해서 B,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해야죠. C, C-B 이렇게 해서 C 값을 구합니다. D 값은 요 위치가 D가 됩니다. D 마이너스 A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석정관 위에 측정기와 공작물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하이트 게이지가 정반 위에 설치되어 있고 하이트 게이지에는 인디케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공작물에 측정하고자 하는 높이 차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대로 이쪽으로 와서 이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회전시켜서 이 공작물의 위치와 같은 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 값을 읽어서 치수를 구합니다. 이때에 이 윗면을 측정을 할 때는 테스트 인디케이터를 이쪽 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이 윗방향을 측정을 해야 되고, 아래쪽을 측정할 때는 인디케이터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측정할 때는 상향식, 아래쪽을 측정할 때는 하향식 측정 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측정을 하기 전에 높이 마이크로미터의 0점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 0점이라는 것은 이 정반 바닥과 이 높이 마이크로미터 블록의 가장 아랫단의 바닥이 서로 밀착되는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점 세팅은 바닥면을 이용하지 않고 정반의 바닥면에서 높이 마이크로미터 바닥면에 약 2mm 정도 띄워놓은 상태에서 높이 마이크로미터의 가장 아래 블록 윗면을 사용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한 실습은 매우 불편하고 측정할 때마다 값도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높이를 다 측정하고 나서 0점을 확인하면 그 값이 변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은 짜증을 내지 말고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이 측정 방법을 개선해서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측정기와 측정 소프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된 측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계속되어야만 최신 측정기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더 발전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측정은 정반면을 기준으로 Z값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1차원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축의 중심거리 측정입니다. 이번 과제의 목적은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축의 지름과 축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원의 중심, 이 위치와 이 위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와 B 그리고 C와 D 값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 값에서 A 값을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요 원의 지름이 나옵니다. 원의 지름이 나오고 그것을 나누기 2를 하면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A를 하면 요 원의 중심까지의 요 거리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D에서 요 D 값에서
C 값을 떼면 요 원에 지름이 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반지름이 됩니다. 요 값에다가 C 값을 해주면 요 원의 중심까지의 요 거리가 나옵니다.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이것이 바로 A 값이 되는 것이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측정기 설치 방법은 그리고 사용 방법은 두 번째 과제 때와 동일합니다.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하이트 게이지 공작물 상향 측정으로 밑면을 측정하고 하향 측정으로 이면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값을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런 공식을 통해서 원하는 항목을 계산해 내주면 됩니다. 사실 지금 측정하는 것들이 원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비슷비슷한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응용하면 더 손쉽게 더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과제는 평행도와 대칭도 측정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디지털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평행도와 대칭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규제된 이 평행도는 이 두 면이 얼마나 경사지지 않고 평행하게 놓여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평행도를 측정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면에 대해서 어느 면이 얼마만큼 기울어졌다. 그래서 평행도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데이텀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데이텀이 바로 이 밑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는 이 면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측정에서는 이 데이텀이 중요하게 되고 또 모든 도면에는 데이텀이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텀 A면을 정보안에 올려놓고 하이트 게이지로 여기 이 부분에 높이를 측정하면 만약에 이 두 면이 평행하다 그러면 이 높이가 전부 같은 값이 될 것이고 평행하지 않다고 하면 차이값이 나타날 겁니다. 그 차이값을 이용해서 평행도를 계산합니다.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대칭도를 구하는 지금 요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칭도는 이 2라는 폭의 중심과 여기 F라는 폭의 중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B의 이 바닥면에서 이 윗면까지의 높이를 잰 다음에 그 값을 반으로 나눠주면 요 F의
중심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이 값,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서 나누기 2를 하면 지금 요 폭의 중심이 나옵니다. 이 두 값은 분명히 같지가 않을 겁니다. 차이가 날 텐데 이 두 값의 차이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이것이 대칭도가 됩니다. 여기서 대칭도, 평행도 이런 것들을 기하 편차라고 부릅니다. 앞 시간에서도 강조했듯이 제품을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도면에 규제된 기하공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하공차에 대해서는 공차 해석 과목에서 자세히 공부하고 또 다음 학기 응용 측정 실습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하 편차 측정 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 사용했던 하이트 게이지와는 좀 다른 하이트 게이지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폭을 측정하려면 앞에서 측정했던 것처럼 높이 마이크로미터와 하이트 게이지, 인디케이터 이런 여러가지 측정기들이 필요했었는데, 여기 설치된 이 하이트 게이지는 이 하이트 게이지 내에 Z축을 측정할 수 있는 스케일이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고, 일종의 자가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측정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측정한 값은 우리가 높이 마이크로미터에서는 이것을 회전시키면서 값을 읽었지만, 여기는 측정 값이 디지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측정을 하기가 편리한 그런 하이트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정도 면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높이 마이크로미터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사용했던 여러가지 측정기들이 하나씩 더 자동화되고 또 시각적으로 읽을 수 있기 편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이 몇 가지 측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은 기본적으로 이 Z축, Z 높이만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1차원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반을 따라 이동하면서 제품의 여러 면을 측정해서 진직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2차원 측정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진온도와 편식량 측정입니다. 이 측정을 통해서는 센터 지지대와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원형 제품의 진온도와 편식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진온도는 가공된 제품의 원형 형상이 이론적인 원, 즉 평면상의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궤적으로부터 벗어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 지금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이 원의 중심입니다.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 즉,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두 부분은 중심 위치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중심을 다르게 설계한 경우 이 두 중심값의 차이를 편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공에서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면상의 중심 위치가 같게 주어지든지
다르게 주어진지 실제로는 다르게 가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 위치가 같게 주어졌는데 가공 오차 때문에 중심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이 값을 동심도라는 기하공차를 이용해서 규제를 합니다. 즉 편심량은 설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동심도는 가공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 위치가 벗어났다는 사실은 같지만 도면의 중심이 같게 규제된 경우에는 동심도, 다르게 규제된 경우에는 편심량을 측정합니다. 참고로 동심도는 편심량의 2배를 곱해서 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센터 지지대를 이용해서 진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공작물의 중심을 센터에 고정했기 때문에 만일 가공 상태가 완벽하다면 여기에 지금 이 부분 공작물이 이 위치에 다이얼 게이지를 고정시키고 이 공작물을 회전시켰을 때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공 표면이 정확한 원이 아니라면 중심회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 즉 반지름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이얼 게이지 바늘이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심에서 이 표면까지의 거리가 같지 않다면 이것을 회전할 때 이 바늘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때 바늘이 움직인 이 전체 양을 우리가 FI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FIM은 Full Indicator Movement, Full Indicator Movement, 인디게이터가 움직인 전체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FIM은 그 의미고, 또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TIR, 또 FIR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기압 편차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FIM, TIR, FIR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째 과제는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핀의 외경을 측정하는 방법과 실린더 게이지를 이용해서 링 게이지의 내경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링 게이지의 내경 D와 핀의 외경 D를 측정하는데, 이 측정은 전부 비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비교 측정은 기준 게이지를 이용해서 0점을 세팅하고 공작물과의 차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게이지 블럭을 이용해서 전기 마이크로미터에 0점을 세팅한 다음에 그 위치에 게이지 블럭을 빼고 공작물을 집어넣으면 기준값과의 차이가 이 마이크로미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게이지 블록 대신 공작물을 삽입을 했더니 이 게이지가 마이너스 4마이크로미터를 가리킨다고 하면은 이 게이지 블록의 세팅 값이 16mm 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크로메타니까 빼기 0.004 밀리미터. 결국 이 제품의 지름은 15.996 밀리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측정은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높이차만 측정하기 때문에 1차원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용했던 다이얼 게이지나 테스트 인디케이터는 최소 눈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01mm 짜리를 사용하다가 0.002mm로 변경을 하려면 게이지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여기에 100분의 1짜리냐 1000분의 2짜리냐가 표시되어 있고 아예 측정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쓰다가 더 정밀한 이거를 쓰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기 마이크로메타에서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측정 범위와 최소 눈금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측정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측정 범위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5 마이크로미터니까 여기까지는 요거는 10 마이크로미터가 되고 10 마이크로미터를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5 마이크로 4, 3, 2, 1 마이크로미터가 되고 1 마이크로미터 범위를 다시 5 눈금으로 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소 눈금이 0.2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0.2 마이크로미터 최소 눈금은 너무 정밀하기 때문에 좀 덜 정밀하게 쓰겠다. 그러면 범위, 이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마이크로미터 범위로 바뀝니다. 플러스 20 마이크로미터, 마이너스 20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여기가 20 마이크로미터가 여기가 1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10 마이크로미터를 다시 10등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 눈금이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측정 범위가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 마이크로미터 범위가 되고 10 마이크로미터를 5 눈금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는 2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눈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실린더 게이지를 이용해서 링 게이지의 지름을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기준이 되는 링 게이지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링 게이지고 여기에 치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링 게이지를 이용해서 실린더 게이지를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이 공작물 사이에 넣으면 기준 게이지로 세팅했을 때의 다이얼 게이지의 위치와 공작물 측정할 때 다이얼 게이지의 위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 값을 계산해서 공작물의 지름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6가지 과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